아니, 이 사람 또 올렸네? 진짜 병이다, 병. 인스타그램 피드 넘기다가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죠? 밥 먹기 전에 제사 지내는 건 기본이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사진만 100장 찍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랑 대화는커녕 핸드폰 액정만 뚫어져라 보면서 좋아요 개수 확인하고 댓글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보면 솔직히 좀 질리지 않나요? 와, 진짜 보여주기에 미쳤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서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을까 하는 안쓰러움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는 관종 혹은 SNS 중독자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올리는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진짜 민낯. 그 비릿하고 처절한 심리적 결핍을 들여다보면 웃음기가 싹 사라질 겁니다. 남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연출하는 그들의 세상. 그 허구의 성벽이 무너질 때 그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 늪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그 SNS 중독의 추악한 심연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배터리 충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하이라이트 릴과 비하인드 씬의 괴리. 우리가 SNS에서 보는 타인의 삶은 그들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가장 빛나고 화려한 순간만을 골라낸 하이라이트 릴이죠. 하지만 SNS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자신의 평범한 비하인드 씬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나는 지금 침대 위에서 꼬재재하게 누워있는데 화면 속 친구는 몰디브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죠.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 그들은 자신도 하이라이트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는 연극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2. 도파민 루프. 좋아요라는 마약. 게시물을 올리고 나서 스마트폰 상단에 뜨는 좋아요 알림. 이 빨간 하트가 뜰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출됩니다. 이건 도박이나 마약이 주는 쾌락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좋아요로도 충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반응, 더 자극적인 댓글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일상의 즐거움보다 스마트폰 알림창이 주는 짧은 자극에 뇌가 절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3. 디지털 전시주의와 관음증의 공생. SNS에 집착하는 심리 밑바닥에는 나를 봐달라는 전시주의적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관음증적 욕구가 만나 기괴한 생태계를 형성하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예쁜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곧 나의 존재 증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삶과 같습니다. 4. 포모 증후군.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공포. 포모, 즉 Fear of Missing Out은 나만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말합니다. SNS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1분 1초라도 피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에서 낙오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남들이 다 가는 핫플레이스에 가야 하고 남들이 다 사는 아이템을 사야 마음이 놓입니다. 자신의 취향보다 남들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집니다. 5번째, 편집된 자아와 진짜 자아의 분리. 사진 보정 어플로 얼굴을 깎고 필터를 입히는 행위는 단순히 예뻐 보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화면 속의 완벽한 나와 현실의 초라한 나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온라인상의 자아다 찬양받을수록 현실의 자아는 더욱 소외됩니다. 거울 속의 자신보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보정된 자신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하는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며 이는 심각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피드를 보며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SNS 스트레스나 주변에 심각한 SNS 중독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이 굴레를 벗어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화폐로서의 게시물. 이들에게 SNS 게시물은 일종의 재산이자
사회적 화폐입니다. 어떤 카페를 갔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는지가 곧 그 사람의 계급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비싼 호텔 애프터눈 티를 예약하고 카드 할부로 명품 가방을 삽니다. 알맹이는 비어있는데 겉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죠. 이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저당 잡힙니다. 7. 가짜 친밀감의 덫. 댓글 몇 줄과 하트 하나로 소통한다고 믿지만 사실 이건 가짜 친밀감입니다. 진정한 유대감은 눈을 맞추고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대화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SNS 집착러들은 온라인상의 수천 명의 팔로워에게 집착하느라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침대에 누우면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8. 비교의 지옥, 상향 비교의 일상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를 할 때 불행해집니다. SNS는 전 세계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의 전시장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하고만 비교하면 됐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재벌, 모델, 인플루언서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끝이 없는 경주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채찍질하는 격입니다. 9. 인정 욕구의 결핍과 유아기적 퇴행.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나 이것 봐요 하고 칭찬을 갈구하듯 SNS에 집착하는 성인들도 대중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갈구합니다. 성숙한 자존감은 내부에서 생겨나야 하는데 이들은 외부의 승인이 없으면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이는 정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방증합니다. 10. 기억의 소멸, 기록하느라 사라지는 순간들. 진짜 멋진 풍경을 봤을 때 눈에 담는 대신 렌즈를 들이댑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맛을 느끼기 전에 구도를 잡습니다. 이들에게 순간의 체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과 자랑이 목적입니다. 훗날 그들은 화려한 사진첩은 가졌을지 몰라도 그 순간의 냄새, 온도, 분위기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촬영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나도 사진 찍느라 대화에 집중 못한 적 있는데, 좋아요 안 올라오면 우울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은 SNS를 조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SNS에 조종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진솔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에 동참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디지털 늪에서 빠져나와 현실의 단단한 땅을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대안은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완전히 다른 방에 두고 오직 자신의 호흡과 주변의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알림이 울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처음에는 불안함이 밀려오겠지만 그 불안함을 견뎌내야만 중독된 뇌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SNS에 올리지 않는 나만의 비밀 활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취미가 아니라 오로지 나만의 즐거움을 위한 일들을 해보세요. 사진을 찍지 않고 산책하기, 올리지 않을 일기 쓰기, 오로지 내 입맛을 위해 요리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할 때 외부의 인정 욕구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피드를 정리하는 작업도 필수적입니다. 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비참해지거나 박탈감이 느껴지는 계정들이 있다면 주저없이 팔로우를 끊으세요. 당신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보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대신 당신에게 영감을 주거나 진정한 배움을 주는 콘텐츠로 피드를 채우세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도 바뀝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푸시 알림을 꺼두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SNS가 당신을 부를 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할 때만 SNS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알림 하나에 심장이 뛰고 손이 가는 조건 반사적 행동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현실의 인간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세요. 온라인상의 수백 개의 댓글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눈맞춤 한 번이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말고 가방 깊숙이 넣어둔 채 대화에 몰입해보세요. 상대방의 표정 변화와 목소리의 떨림에 집중할 때 가짜 친밀감이 아닌 진짜 연결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수용의 태도를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모습, 보정되지 않은 나의 얼굴, 평범한 나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주세요. 남들의 시선이라는 잣대로 자신을 난도질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모르는 사람의 좋아요 100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기록의 목적을 다시 정의해보세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훗날의 나를 위한 기록을 남기세요.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왜 이 장면이 소중했는지를 담아보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 3초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내가 간직하고 싶어서 찍는 건가?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찍는 건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의 디지털 습관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결코 숫자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팔로워 숫자에 있지 않고 당신이 세상과 맺는 진실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화려한 가상세계에서 내려와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진솔한 현실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당신은 SNS라는 괴물을 이겨내고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화면 밖에서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속도로 걷기 시작할 때 진짜 행복은 예고 없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곳에 당신이 놓치고 있던 진짜 세상이 있습니다.